도산 12곡이랑 해서 연시조 12개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현대의 시로 넘어가서 조금 살펴볼게요. 자, 그럼 제목을 보게 되면 제목이 뭐예요? 도산 12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왜 제목이 도산 12곡이냐면 자, 이걸 쓰신 분이 퇴계 이황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퇴계 이황 선생님이 뭐 나중에 이제 뒤에 제자들을 육성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공부를 하셨던 곳이 도산서원인데 그 도산서원이 위치한 자연 속에서 12개의 시를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시를 쓰는 공간적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2곡이 이분이 쓴 시의 개수예요. 그럼 전체 12개 연시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연시조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 배우는 교과서에도 하나가 나와요. 어부사시사라고 하는 윤선도의 시조가 나오는데 얘는 간단하게 설명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시조를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길게 쓰여진 시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적인 시조보다 연시조의 장점이 뭐냐면 시조는 세 줄이잖아요. 그죠? 세 줄 안에 자기의 감정을 압축해서 표현하려고 하니까 훨씬 더 표현이 좀 더 단조롭거나 아니면은 되게 상징성이 강했다면 연시조 같은 경우에는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쭉 나오니까 자기의 정서라던가 생각을 전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연시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시조에 일관된 주제를 쭉 펼치는 좀 더 길어진 시조, 시의 개수가 많아지는 거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럼 얘가 12개의 시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용상 두 개로 나뉘어요. 몇 개로 나누냐면 첫 번째는 언지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언학이라고 불러서 얘네가 6개 그 다음에 얘가 6개, 총 12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요거 두 개를 나눈 이유는 뭐냐면 언지 부분에서는 지금 이황 선생님이 살고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내용을 표현했다면 언학에서는 뒤에 있는 요 글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이 지금 학문에 정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제가 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를 나올 때 얘네가 한 번에 다 나온 데도 있지만 연시조의 특성이 뭐냐면 각각의 하나하나의 시조가 독립된 주제 하나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따로따로 해가지고 복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문제로 연결해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 전체적으로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훨씬 좋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연결지문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이걸 쓰시면서 이황 선생님이 이거를 왜 쓰게 됐는지 도산 12곡 발이라고 하는 글을 쓰셨어요. 이게 발문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 시를 왜 쓰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작년에 수능 특강에 실려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알고 계시면 좋은데 무슨 내용이 있냐면 우리나라에 기존 시가 있잖아요. 그죠? 기존 시가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시를 왜 쓰게 됐는지 시를 쓰게 된 이유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같이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 시를 왜 쓰게 됐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왔구나라고 하는 거 이해를 훨씬 더 도울 수 있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언지 부분하고 언학 부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내용하고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지문이 있는데 대부분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조는요 주제가 딱 하나예요. 자연 친화적. 자연 친화적인 내용을 노래하는 4대부의 시조들은 얘하고 연결성이 크겠죠. 그러면 요즘에 잘 나오는 지문을 했을 때 같이 알아두면 되게 좋은 지문이 뭐냐면 도산 구곡가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요거는 율곡 이이 선생님이 쓰신 시인데요. 얘는 전체가 10개로 되어 있는 연시조예요. 내용이 되게 비슷해요. 왜 비슷하냐면 얘는 내용을 자연 부분, 학문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설정을 했는데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걸 굳이 나누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거쳐야 하는 이 고산에서 열심히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면서 학문을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섞여져 있어요. 근데 얘가 언제 나왔냐면 작년에 수능 완성에 나왔어요.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도 굉장히 지문, 연결 지문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대가 변하면서 내용이 수록되는 게 바뀌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얘를 기준으로 알면서 새로 추가된 애들을 같이 기억해주면 나중에 수능 공부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겠지.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세트로 알아주면 훨씬 좋아요. 알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을 좀 볼게요. 내용을 봅시다. 자, 먼저 우리 언지 부분인 6개의 시조를 먼저 볼게요.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3개 정도를 알려줄 건데 그 3개가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시험 문제 낼 게 많거든요. 자, 그러면 내용 보자. 자, 언지 부분 제1곡이에요. 자, 이 친구 기억하셔야 돼요. 왜? 생각보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친구. 빈출 지문이에요. 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겠는가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도 상관없고 저렇게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뜻이야. 자, 이 부분하고 유사한 지문이 어디 나와 있냐면 이방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을 창업을 할 때 누굴 꼬실 거냐면 정몽주를 꼬실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배웠어요. 그죠? 근데 정몽주는 신망이 되게 붙어갖고 얘를 꼬셔서 자기랑 함께하게 되면 조선을 창업하는데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방원이 우리가 흔히 속칭 하여가라고 불리는 시를 써가지고 정몽주한테 줘요. 이런 들었다 하며 저런 들었다 하리. 만수산 드럼치기 얽혀진 들었다 하리라고 해서 조선이면 어떻고 보려면 어때?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조선 창업을 설명하기를 바라는 내용의 시를 얘한테 줬어요. 시작이 되게 비슷해요. 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산들 어떠하며 저렇게 산들 어떠하겠는가? 초야우생이라고 했어요. 자, 이 초야우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화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기를 막 의시되면서 드러내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겸양의 표현이라고 불려요. 초야우생이 뭐냐면 자, 야생에 그냥 묻혀 지내는 우둔한 사람이란 뜻인 거예요. 그러면 자신을 야생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둔한 사람으로 낮춰 표현한 거죠. 그러면 야생에서 살아가는 이 우둔한 사람이 이렇게 살면 어떠하고 저렇게 살면 어떻겠어? 라고 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자, 하말며 천석구왕이라고 했는데 이 천석구왕이 핵심 단어예요. 자, 천석구왕하고 같은 뜻을 지니고 있는 친구가 뭐가 있냐면 연하고질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얘가 핵심어예요. 유사한 게 연하고질이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연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어요. 자연을 사랑해서 이 사랑이 병이 될 만큼 깊어졌다라는 뜻이야. 됐어요? 그럼 이거를 해석하게 되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자연을 너무 사랑하는 이 마음이 커서요. 나는 이 병을 고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자연 속에 묻혀서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게 산들었다 하며 저렇게 산들었다 하겠는가 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연에 대한 사랑을 고쳐서 무엇하겠는가 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주어가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 자연이 너무 좋아요. 이거를 자연 친화적 태도라고 부르죠. 그러면 얘는 자연 친화적 태도를 물어보는 시하고 연결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시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시니까 운율이 있어야 되겠지, 그치? 자, 얘가 시조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시조는 기본 운율이 어떻게 돼요? 기본 운율이 4음보예요. 끊어있을 때 몇 개를 끊어있는 거예요? 4개로 4박자로 끊어있지, 그치? 그 다음에 글자수를 반복할 때 3글자, 4글자 또는 4글자, 4글자로 반복을 해요. 이 반복하는 걸 뭐라고 불러? 음수율이라고 부르지. 그러면 4음보의 음보율, 그 다음에 3, 4, 4, 4조의 음수율을 기본으로 하면서 또 어떻게 했냐면
반복을 했어요. 뭘 반복했냐면 어떠하게 했는가 라고 하는 요 종결어미 있잖아요. 그죠? 뒷부분 있잖아요. 얘를 반복을 했어요. 그럼 반복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상관없다라는 뜻이야. 반복을 할 때 같이 표현하는 게 뭐가 들어갔어요? 서리적인 표현이 같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살아도 상관없고 저렇게 살아도 상관없어라는 거를 상관없지 않을까라고 돌려 표현했으니까 그렇죠? 얘는 서리법하고 반복되는 어휘를 통해서 뭘 만든다? 운율을 만들고 동시에 뭐도 한다?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도 같이 있어요. 됐어요? 그럼 운율 만들면 하나 더 있어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얘네 둘 사이가 생김새가 되게 비슷해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대구법이라고 부르지? 그럼 대구법은 다른 말로 문장을 고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운율 만드는 게 몇 가지 나왔어요? 4가지 나온 거예요. 사음보, 그 다음에 글자수 반복, 그 다음에 시어의 반복,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까지 총 4가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신 문제를 물어볼 때는 이런 거 물어볼 건데 모의고사 문제가 나올 때는 얘네보다는 서리법이나 반복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됐어요? 그럼 문제 유형은 뭘 나올 거냐면 얘를 주고 나서 얘의 시적 화자에 태물을 묻는 문제를 물어볼 거야. 그럼 뭘 골라줘야 돼요? 자연을 좋아해요. 를 골라주면 되는 거야. 그럼 해석하면은 당연히 좋겠는데 해석을 못하면 누구 찾아야 돼요? 해석을 못하면 누구 찾아야 돼요? 자연 속의 친구 찾아야 돼요. 그죠? 자연의 친구로 많이 나오는 애가 누구예요? 단, 청풍, 그 다음에 물, 그죠? 그 다음에 갈매기. 이 갈매기가 다른 이름으로 100% 나오지. 그지? 자, 이런 친구들이 나왔는데 얘네를 보면서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벗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좋다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얘네와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어찌하겠는가, 어찌하리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같이 나오면 얘네가 동시에 같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같이 나오든 이렇게 같이 나오든 아니면 다 같이 나오든 같이 나오면 얘랑 똑같이 자연 친화적인 태도인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항상 소평은 시를 시록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다양한 시를 많이 보면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못 봤어. 그리고 내가 고전 해석이 너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핵심 단어만 찾아가지고 연결해서 다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됐죠?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가 얘. 여기까지 이해하신 분? 다 봤어요? 네.